안녕하세요. 저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규모도 좀 있고 발레 입시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예고나 예술학교, 발레단 입단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먼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커리큘럼이 좋아서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자부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원장으로 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저보고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딱히 아쉬운 것도 남 부러울 것도 없이 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결혼에 있어서는 참 운도 없고 복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거 20대 중반에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안끼리 친하고 조건이 좋은 남자였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바람이 났었죠. 그 때문에 저는 1년도 안 되어 마음고생만 진탕하고 이혼을 했었습니다. 나름 집안끼리 조건 맞춰서 한 결혼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이 깨지고 나니까 행여나 다음에 또 결혼을 하고 싶게 된다면 조건보다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아야겠구나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일도 바쁘고 짧은 연애만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착하고 다정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죠. 성격적으로 저하고 잘 맞았는데 정확히는 저에게 몹시 잘 맞춰줬어요. 제가 발레를 업으로 삼다 보니 식단 관리도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옆에서 다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모로 저한테 참 잘했어요. 사랑 표현도 자주 하고요. 사람 자체가 사랑꾼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과거에 짧은 결혼 생활을 했었다는 것도 그 남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과거 일은 아무 상관없다고 오히려 결혼까지 해놓고 바로 바람을 피우다니 그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제 전남편 욕도 나서서 해주더라고요. 제 이혼 경력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하고 오히려 제가 상처받은 만큼 저를 더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남자.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수입이 적고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동업자 한 명과 주류 수입 관련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사귀면서 지켜보니 회사 운영 자체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심하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조차도 그 동업자 지분이 훨씬 높은 편이라서 남친은 엄밀히 말하면 동업자라기보다 직원에 가깝기도 했고요.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안 벌린다고 한 번씩 그냥 때려치울까라며 고민도 했었죠. 능력적인 부분에서만 보자면 그 남자는 빵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있었고 학원 수입이 적지 않다 보니까 만약 남친이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면 제 학원 일을 같이 하자고 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학원 운영 관리 일과 학원 촬영 운전 등등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리는 내줄 수 있으니까요. 남친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바라는 눈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친이 직업적으로 능력이 많이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좀 탐탁치 않아 한 부분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일단 재혼이기도 했고 또 제가 강력하게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더 이상은 반대 안 하셨죠. 처음 결혼했었던 전 남편은 솔직히 제 마음보다는 조건에 맞춰서 했다면 이 남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니까 다시 재혼할 거면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게다가 남친도 저희 부모님한테 참 넉살 좋게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은 참 좋아 보인다고 하셨고요. 남친 쪽 부모님도 만나 뵀는데 별다른 반대 없이 저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승낙으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기에 남편 집만 들어오고 바로 신혼살림을 차려 같이 살기로 했어요. 결혼했어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아니 그보다 더 알콩달콩한 기분으로 살았었죠. 신혼이란 이런 거구나. 참 행복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찾아오기 전까진 말이죠. 결혼하고 3개월가량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학원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 직원이 원장님 찾는 전화가 있었다며 연락처를 하나 주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니 성함은 안 알려줬다고 하면서요. 저는 누굴까 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기 학원인데 저한테 전화 주셨다고. 누구신가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조종환 씨 와이프 되시는 분 맞죠? 라고 하는 겁니다. 조종환은 제 남편 이름이고요. 갑자기 낯선 여자가 제 남편 이름을 말하니 저도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이미 전 남편이 신혼 초에 바람을 한번 피웠던 적이 있던지라 이상한 예감도 확 들고요. 저는 잔뜩 경계를 하며 대답했죠. 그런데요, 누구시냐니까요. 조종환 씨 관련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실까요? 황당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관련해서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니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통화로는 안 되나요? 만나서 말씀드렸으면 해요. 보여드릴 것도 있고. 일단 누구신데요? 그것부터 얘기하시죠. 저 조종환 씨랑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꽝 하고 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난데없이 전화 와서는 남편이랑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뇨. 저는 너무 충격이라 할 말을 잠시 잃었죠. 그럼 학원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뒤로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남편에게서 과거에 여자랑 살았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예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남편도 나이가 적지 않았고 저 만나기 전 당연히 연애도 했었겠죠. 그런데 단순히 연애도 아니고 같이 살기까지 한 여자가 있었다면 저한테 말했을 법도 한데 저는 전혀 그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한들 과거 일인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혼란스러웠죠.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게 뭔 일이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과거에 동거 사실이 있었다면 속상하긴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저는 결혼도 한번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낯선 여자가 들고 오는 진실이라는 것은 제 생각보다 더 크고 잔인하더군요. 통화했던 그 여자는 약속 시간에 맞춰 저희 학원을 찾아왔고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예 처음 보는 낯선 여자. 이 여자가 남편이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잠시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가만히 있고요. 그렇게 한참을 침묵 속에 있다가 입을 열었죠. 저희 남편과 과거에 사귀던 사이였나요? 네. 근데 과거에 사귄 거면 사귄 거지 저한테 왜 연락을 하셨죠? 저는 속으로 잔뜩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귄 일을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려는 걸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다 큰 성인들이 사귀고 헤어진 게 뭐가 대수겠나요? 하지만 이어진 그 여자의 말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복수하려고 연락했습니다. 네? 결혼 준비하다가 깨지는 것보다 이혼 당하는 게 더 복수가 될 것 같아서 기다렸어요. 결혼하기를.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복수요?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졌나 본데 그걸로 저희 남편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신가요? 그냥 헤어진 건데 이러는 거면 제가 미친년이겠죠. 그 남자랑 저요. 과거에 결혼 전제로 4년 정도 동거를 했었습니다. 4년이요? 저는 생각보다 긴 시간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제라고 하니 꽤나 심각한 사이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 애도 있었어요. 네?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테이블 위 유리잔을 쏟을 뻔했습니다. 애라고요?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었거든요. 수술만 여러 번 하다가 결국... 그 여자는 몹시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말하고 테이블을 가만히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4년이나 같이 산 것도 놀라운데 애까지 있었다뇨.
제가 당황해하니까 그 여자는 가방 안에서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여자와 남편이 찍은 사진이었죠. 평범한 커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배경이 저희 집이에요. 같이 살았던. 아이 죽고 반년 정도 후에 집 나간다고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잃어서 가뜩이나 힘든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저를 욕하고 때리더라고요. 욕하고 때려요?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이별을 막무가내로 통보하고 상대 여자가 붙잡으니까 욕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니요. 제가 충격을 받아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폭행당한 뒤 멍들고 상처 생긴 사진들을 찍어놓은 것들이었죠. 폭행이라는 말에 충격받은 거 보니까 아직 그쪽 앞에선 본색을 안 드러냈나 보네요. 하긴 이렇게 잘 나가는 학원 원장님이신데 아직은 본색 드러내긴 멀었겠죠. 저는 불쾌한 기분으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참 잘했거든요. 초반 2년까지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본색 드러내더라고요. 지금은 그쪽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마땅한 수입도 없는 거 아시죠? 말만 번지르르 하고. 그때 경제적인 부담도 제가 다 했거든요. 돈도 제가 버는데 살림도 제가 다 하고 출산 후 아픈 아이 케어도 저만 했어요. 그런데도 수틀리면 욕하고 때리려는 신용도 잘했었죠. 그 남자 아버지, 그러니까 그쪽 시아버지 되시는 분요. 그분도 어머님한테 욕하고 손찌검 잘하세요. 그건 아시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 멀리 살아서 자주 뵙지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질 못했거든요. 어머님이 말수가 많이 없으시고 기죽어 보이시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아버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어쨌든 그 남자 저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매달리는 저 때리고 집 나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쪽 한창 만나고 있던 거더라고요. 그쪽한테 갈아탄 거죠. 네? 그럼 그쪽이랑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그쪽이랑 사귀게 되면서 저 버리고 아예 집 나갔던 것 같아요. 저 너무 열받아서 그 남자한테 다 폭로한다 경고했는데 그 남자가 그러대요. 사귀다 헤어진 거 가지고 질척이지 말라고. 자꾸 알량되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요. 저 배신감에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못 참고 한번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대요. 미친년아, 그만하고 네 인생 살아라 라고요. 저 악착같이 기다렸습니다. 그놈 결혼하길요. 결혼 준비 도중에 차이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버림받는 게 더 비참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인간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좋은지 사방팔방 알리고 다녀서 저 그쪽이 이 학원 원장이라는 것도 쉽게 알아냈어요. 결혼도 했겠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화도 나고 참담하더라고요. 만약 이 모든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남편은 둘째치고 이 여자는 저한테 왜 이러나 싶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쪽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그 자식한테 복수하려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길게 보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살면서 내 꼴 안 되리란 법 없잖아요. 그땐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죠.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고마워해야 하느냐면서 말이죠. 가만히는 나한테 폭탄 투척해놓고 그게 말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연락처 아시죠?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혼할 때 증거 필요하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여자는 본인이 제 남편과 찍었던 사진은 필요하면 쓰시라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의 황당한 말을 다 믿는 게 맞을까 싶었죠.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직접 보여준 증거들을 보면 안 믿을 수도 없었죠. 4년 동거의 아이, 헤어질 땐 폭력까지.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남자의 과거가 맞나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에게는 몸이 안 좋다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같이 있는 것을 피했죠. 얼굴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날도 감기 기운이 잘 안 떨어진다고 대충 둘러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만든 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약과 함께. 몸 안 좋을 땐 좀 챙겨 먹어야 빨리 낫는다면서 정 안 좋으면 병원 가서 같이 링거를 한 대 맞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라도 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그 여자가 준 사진을 꺼내왔죠. 사진을 내밀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 여자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구나 싶더군요. 이걸 어떻게? 혹시 얘가 당신한테 연락했어? 아니면 찾아오기라도 했어? 맞아. 학원에 왔었어. 아씨. 남편은 머리를 싸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요즘 계속 아프다고 하고 나 피했구나. 현지야, 얘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믿지 마. 내가 다 얘기할게. 그래, 솔직히 나 얘랑 사귀고 동거도 좀 했었던 거 맞아. 그때는 결혼 생각도 있었던 것도 맞고. 근데 같이 살아보니 얘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집착도 병적이고 허언증이라고 하나? 말 꾸며내는 게 보통이 아니야. 보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어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그게 다야. 애도 낳았다며. 아니야. 그 애 내 애 아니야. 뭐라고? 나 미치겠네. 걔 내 애 아니야. 다른 남자야. 근데 내 애라면서 그러는 거야. 걔가 또 뭐라고 하디? 걔 제정신 아니야. 나도 학을 떼고 헤어졌다니까. 사람을 완전 피말리게 하고 괴롭히고 걔 만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 4년이나 동거했다면서 그걸 어떻게 나한테 속여? 4년까지도 아니야. 2년 살았나? 이것 봐. 걔 다 거짓말이라니까?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꾸며내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말 안 한 거야. 당신이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 여자는 당신이 때렸다고 하던데? 내가 때리긴 뭘 때려. 그 여자가 날 때렸으면 때렸지. 나를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억울하다. 우리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나를 믿어야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 말을 왜 믿어? 남편은 억울하다며 정말 팔짝 뛰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만 보자면 정말 남편은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기막혀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거든요. 보면서도 진짠가? 남편이 정말 억울한 건가 싶더라고요. 심정적으로는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다 보니까 남편을 더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죽어도 아니라고 색 난리치니까 진짜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인 건 아닐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니까 억하심정으로 괴롭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석연치 않은 부분도 많았어요.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그렇다고 남편 말이 진짜라는 증거도 없고요. 남편은 계속 믿어달라, 진짜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일단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 당분간은 친정이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좀 갖겠다고요. 그렇게 부모님께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한동안은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도 알리기 그렇고 친구들에게도 알리기도 그렇고 어디에다 고민을 털어놔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저 혼자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았죠. 남편은 계속 전화나 문자로 자기 믿어달라, 억울하다, 우리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여자 때문에 우리 행복을 엉망 만들지 말자고 하는데 저도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 말을 더 믿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있고 다음 주엔 집으로 들어갈까 싶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다른 내용은 없고 음성 메시지 하나만 딱 보냈더라고요. 이건 또 뭘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재생 버튼을 눌러봤는데 그건 그 여자와 남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친정으로 오고 나서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남편이 맞는데 말투는 제가 아는 남편이랑 완전 딴판이었죠. 야, 이 미친년아.
너 내 인생 조지려고 작정을 했어? 그때 덜 맞았냐? 아이 죽여버렸어야 했나? 네가 그때 덜 맞아서 헛소리를 하고 다녀. 남편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남편의 폭력적인 말투에 멈칫했죠. 네 와이프가 뭐라디? 이혼하자고 해? 쳐 돌았나? 너 진짜 죽인다. 죽여. 나 이거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하던지. 그 전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건데? 나도 겁날 거 없어. 4년 동안 결혼한 거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딴 여자 생겼다고 도망가고 우리 아기는 그렇게 되고 나도 내 정신 아니야. 나 너한테 복수할 날만 기다렸거든. 드라마 찍냐? 쇼를 한다. 네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나오니까 내가 너랑 못 사는 거야. 네가 뭔 수를 써봐라. 내가 너한테 돌아갈 것 같아? 미쳤니? 내가 너 돌아오라고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네 인생 살라고 이 도라이년아. 잘 사는 남의 인생 흔들지 말고 내 인생에 제발 신경 좀 꺼줘라. 한 번만 더 쓸데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면 너 진짜 죽일 거다. 그렇게 통화 내용은 끊겼습니다. 저랑 직접 통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 통화 내용을 듣는 동안 말도 못하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억울하다면서 자기를 믿어달라,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하던 그 남자. 뒤에서는 그 여자에게 전화해 이런 폭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깜빡 속을 뻔한 거였죠. 저는 그날 학원에 말을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을 다시 차분하게 들었어요. 욕지거리에 협박에 무엇보다 죽은 아기도 자기에 맞으면서 저한테는 뻔뻔하게 아니라고 하고 이 인간은 정말 쓰레기구나 싶었습니다. 이 여자 말대로 나한테는 아직 본성을 안 드러낸 것뿐이구나. 나도 결혼 생활이 길어지거나 이혼 가치가 없어지면 똑같이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많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니만큼 그 배신감도 몹시 컸죠. 더 늦기 전에 끝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죠. 저는 이혼하겠다 말씀드리면서 기껏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이런 결정 내려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부모님도 몹시 속상해 하셨지만 너도 속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며 필요하면 도와줄 테니 잘 끝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만나자 했습니다. 친정 근처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저보고 너무 보고 싶었다느니 생각 정리는 잘했냐느니 얼른 집에 돌아오라느니 참 가증스럽게 굴더라고요. 저는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남편도 하늘이 무너진 얼굴로 저를 붙잡더라고요. 생각 정리 한 대 놓고 결국 그렇게 결정 내렸냐면서요. 그 여자 말 믿지 말라면서 자기 말을 믿어야지 그 미친 여자 말을 왜 믿냐고 따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녹음 내용 얘기는 따로 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산 나눌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으니 짐 챙겨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도 붙잡고 저렇게도 붙잡았지만 제가 이혼에 관해서 완강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면서 본색 나오더라고요. 기어코 그 미친년 말만 듣고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한 거야. 남편은 저를 노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위자료 내놔. 뭐?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 해야 되는데? 네가 일방적으로 마음 바뀌어서 사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자료라도 내놓으라고. 돈도 많으면서 그것도 아깝냐?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어 놓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는 내가 없지. 지난 과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 나는 겨우 돈 거지만 너는 이혼했잖아. 한 번 갔다 온 이혼녀 주제. 남의 과거는 문제 삼아. 남편은 바로 제 이혼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이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요. 그 순간 이 인간 진짜 비열한 인간이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혼한 거 속였어? 당신도 다 알고 한 거잖아. 그리고 이혼이 죄야? 그럼 동거는 죄냐? 단순한 동거 아니었잖아. 애까지 있었고 폭력에. 그거 내 아니라고 했잖아! 남편은 눈을 희번뜩 치켜뜨며 소리를 빽 지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은 지내오면서 처음 봤어요. 눈 옆에 핏대까지 서서 저를 때리기라도 하듯이 화를 내는데 와, 이혼해야 되는 거 맞구나. 확실감이 났습니다.
늘 서글서글 웃는 모습, 다정한 모습만 봤는데 이게 이 남자의 실체구나. 그 여자가 말했던 실체가 이거구나 싶었죠. 그 남자는 본격적으로 협박까지 했어요. 나는 이혼 못해.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고 네가 잘 살길 바래? 너 가만 안 둬. 저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너 가만 안 둬. 사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위자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나야말로 너한테 위자료 걸 거야. 그냥 좋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그리고 당장 네 짐 싸서 나가.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저는 그렇게 일어나다가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 여자 보고 허언증이라고 했지? 진짜 허언증은 너겠지. 도대체 네 진짜 모습이 뭐니? 저는 그렇게 자리를 떴는데 그 자리에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발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방 안에 녹음기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저한테 음성 파일 보내온 날 제가 그 여자에게 전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혼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혹시 그놈이랑 따로 만나게 되면 녹음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이혼하자고 하면 본성 나올 거다. 몸 조심하셔라 그랬거든요. 그 여자 말대로 녹음하길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희 아버지랑 친한 로펌에 제 이혼을 의뢰했고 그때 녹음한 것과 그 여자분이 주신 내용들을 증거 삼아 소송도 걸었습니다. 마음으로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제 케이스로는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렵다고 하셔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 들어가려 합니다. 그놈도 아마 변호사 사서 똑같이 맞대응할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일을 문제 삼는다고요. 호락호락하게 이혼해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준비 철저히 해서 잘못한 선택에 대한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인데다 3개월 정도의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거라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막장인 남자와 더 살아봤자 나중에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본성이 그따윈데 나중에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인성 쓰레기인 남자를 구태여 고쳐 쓰고 싶지도 않고요. 처음에는 그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난 게 저한테 꼭 폭탄을 날리는 기분이었는데 저도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니 오히려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잘 소송해서 끝을 잘 내고 싶고 두 번이나 남자에게 데이다 보니 이제는 결혼 생각도 남자 생각도 싹 사라지네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제 팔자에는 없는 노릇 같아서 그냥 앞으로는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 싶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한다고 주변에서 수군거림도 많겠지만 제 인생 제가 사는 거고 그런 시선이 무서워서 참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누가 뭐라고 했든 제 스스로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빨리 떨치고 나온 거 잘했다고 위로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